안녕하세요. 한자 삼락의 심연진입니다. 한자 삼락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오늘은 12월 4일 수요일이에요. 아직 적응 안 되신 분도 계실 거예요. 왜 화요일날 안 하고 수요일날 하지? 이렇게 생각하실 분도 계실 텐데 제가 당분간은 여러분들의 의견에 따라서 이렇게 숨 고르기로 일주일에 3번 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당분간 그렇게 하니까 다음에 또 이렇게 일주일에 6번 하는 걸로 하고요. 자, 그러면 제가 시작할게요. 제가 준비한 거는 모을집. 이거는 모을집도 되고 모일집도 돼요. 내가 만약에 우표를 수집한다. 그럴 땐 모으는 거고, 자, 운동장으로 집합. 그러면은 운동장으로 모이라 이런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두 개가 다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럼 이 글자는 집결, 집약, 집합, 집회, 집현전 다 이거 쓰는 거예요. 그러면 이 위에 있는 거는 이거는 새추예요. 그러니까 그림대로 설명하면은 나무 위에 새가 모여 있는 거예요. 그러면 새가 한 마리가 있든 10마리가 있든 모여 있는 건데, 원래는 이게 새추가 이렇게 3개, 이 새추가 3개 있고 이렇게 나무목 이렇게 있다가 이제 이렇게 하나로 줄어들어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새들이 모여 있다. 그럼 모일집이 되는 거고, 그다음에 내가 뭘 모은다는 모일집인데, 이거는 딱 봐도 이 나무 위에 새가 모여 있는 그 모습을 말하는 건데, 우리가 왜 그 책 이런 거 보면 어린이들 특히 전집 할 때도 이거 쓰고 아주 흔하게 나오는 글자예요. 그런데 원래 뜻은 새들이 나무 위에 모여 있는 모습을 말한다. 이렇게 기억을 해 두시면 돼요. 그럼 여기서 이제 하나 좀 추가적으로 설명을 해 드리자면, 새추는 이렇게 가로가 4개가 돼 있죠. 그죠? 가로가 하나, 둘, 셋, 넷이 돼 있는 게 새추고, 그러면은 가로가 하나 빠져 있으면 이렇게 생겼으면 이거는 살주가 되죠. 엄연히 다르죠. 그죠? 3개 있느냐 4개 있느냐에 따라서 한자도 물론 모양도 다르지만 뜻도 다르다 이런 얘기죠. 하나는 살주, 3개짜리는 살주, 4개짜리는 새추. 어렵지 않죠, 이 정도는. 자, 그러면 다음 글자로 넘어가고요. 이거는 풍채채. 이 풍채채라는 거는 또 다른 뜻이 뭐냐면 캐다, 그러니까 캘채, 캐다라는 뜻도 있고, 우리가 채집하다 할 때는 캘채는 앞에 손수가 들어가야 돼요, 지금은. 근데 이것도 캘채라는 뜻이 있고, 그다음에 가리다. 이 가리다라는 거는 우리가 헷갈릴 수 있는 게 뭐냐면, 이렇게 가리는 거냐 아니면 골라내는 거냐. 그러면은 여기서는 무슨 뜻이냐면은 가릴 선 같은 거. 그러니까 한마디로 가려내는 거, 골라내는 거. 가릴 차, 이게 아니다 이런 얘기죠. 가릴 차 그러면 예를 들어 차단, 차양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뭘 가리는 거지만은 예를 들어서 내가 어떤 옷을 갈아입는다. 그러면 남이 보이지 않게 뭔가 이렇게 가려놓는 거를 이제 말할 때는 요 가릴 선이 그 가릴 차가 되는 거고, 가릴 선은 골라내는 거, 가려내는 거. 여기서는 그러니까 풍채채 이 글자에서는 가려내는 거, 골라내는 거를 뜻하는 거예요. 가리다라는 게. 그래서 이거는 또 벼슬이란 뜻도 있고 문이란 뜻도 있고 아주 많아요. 그러니까 문이라 하면은 채색채 해갖고 여기에다가 이렇게 써야 이제 문이와 관련되어 있는 건데, 이 뜻도 있다 이런 얘기예요. 이 글자 하나가. 그러면 풍채채 할 때 풍채라는 게 뭐냐. 이게 체격이 좋은 사람 보면 사람들이 아우 저 사람 풍채가 좋은데 이런 표현 하잖아요. 그러니까 드러나 보이는 사람의 그 겉모양. 이게 봤었을 때 마른 사람이 있고 뚱뚱한 사람이 있고 보통 체격이 있다. 그럼 대개는 마른 쪽이 아니고 보통 이상이거나 보통 그 이상 키가 크거나 아니면 체격이 좋을 때 풍채가 좋다 이런 표현 하잖아요. 그죠? 그럴 때 쓴다든가. 또 하나는 채단. 채단할 때 이 채자를 이걸 쓰는데 뭐냐면, 그러니까 혼인 때 신랑이 신부집에 보내는 청색, 홍색의 그 두 가지 청색, 홍색 두 가지 비단을 말한다 할 때 그때 채단
훈이라고 할 때 이 채자를 이 풍채채를 쓴다 이런 얘기예요. 왠지 느낌에 체단할 때 이걸 쓸 것 같은데 이 글자를 쓴다는 거. 근데 우리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거는 풍채채가 대표 훈음이지만은 좀 전에 여기 여러 가지 뜻이 있는데 그 중에서 그 문이 이게 채색할 때 문이라는 뜻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좀 전에 그 여러 가지 뜻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린 것 중에 문이, 뭐 벼슬, 가리다, 캐다, 뭐 이런 여러 가지 뜻이 있다는 거. 그러니까 대표 훈음으로 나왔을 뿐이지 꼭 한 가지의 뜻만 있는 건 아니다. 이제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가끔 제가 이제 이렇게 대표 훈음만 이게 설명을 해드리면 다른 분들이 시청자분이 이제 저한테 이제 그 댓글을 남기실 때 여기 혹시 무슨 뜻이 있지 않나요? 이렇게 그 질문을 해요. 그럼 당연히 그거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리죠. 물론 없으면 없다고 말씀드리지만 대체적으로는 이렇게 한 글자, 한자가 하나가 있으면 그 하나만 딱 대표 훈음만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 가지 뜻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 가지 있는데 그 시청자분은 그 한 가지 알고 있는 것만 기억을 하시니까 이렇게 설명하면은 난 이렇게 알고 있었는데 나랑 다르네 이렇게 되니까 질문을 이제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질문은 얼마든지 제가 이렇게 답을 해드릴 수 있으니까 궁금하시면은 늘 그래서 제가 이렇게 써드리는 게 풍채채가 대표 훈음이지만은 캐다 뭐 가리다 이런 식의 여러 가지 뜻이 있다는 거 뭐 문이 벼슬 이게 말씀드리는 거는 만약에 나는 문이라는 것만 알고 있었는데 아니면 벼슬이란 뜻만 알고 있었는데 풍채라고 얘기하네? 그러면 질문하실 수 있으니까 제가 미리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거는 위에 있는 거는 보통 손톱조잖아요. 사람으로 말하면 손이고 새로 말하면 발가락, 발톱 이런 걸 말하는 거예요. 여기 나무목이 있는데 나무목은 뭐냐면 나무에 있는 열매를 따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 구석기 시대 때 보면은 이동생활을 하잖아요. 그 계절에 맞게 만약에 지금 여기에 살구가 아주 흐드러지게 막 따먹기 좋게 열려 있어요. 그럼 살구 다 따먹으면 따먹을 게 없어. 그러면 다른 곳으로 이동해서 또 다른 살구나무에 있는 살구를 또 따먹고 또 이제 시간이 흘러서 이제는 이제 가을에서 뭐 밤을 뭐 주워 먹는다든지 그럼 밤을 다 따먹으면 다른 곳으로 이동한다든지 또 감을 먹는다 이런 식으로 이동 생활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채집 생활할 때 옛날에는 구석기다 그러면 수렵, 어로, 채집 생활했다 이런 게 대표적으로 나오잖아요. 이동 생활하고 그런 것처럼 이거는 손으로 나무에 열린 열매를 딴다.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거 풍채채라는 것도 있지만 원래 캘채라는 뜻이 있기 때문에 자원 설명이 그래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이거는 나라 이름 형. 이 나라 이름 형 그러면 말 그대로 나라 이름. 옛날에 이제 형나라라고 이제 있었다 이런 얘기고, 그다음에 땅 이름 경. 여기는 의미 달라요. 땅 이름 경이라고 있는데 전에 뭐라고 설명이 되어 있냐면 땅 이름 경 같은 경우엔 은나라의 조을이라는 사람. 이게 이제 조상조자에다가 세을자 써서 조을이라는 사람이 도읍한 곳이다 이렇게 설명이 돼 있어요. 그런 것처럼 땅 이름이란 뜻도 있고 그 다음에 나라 이름 형나라 옛날에 주대 때 이제 그 형나라이라는 이제 이름이 나오는데 그럼 이건 설명이 어떻게 되냐면 이 앞에 있는 부분이 원래대로 쓰면은 방패가 한 2개예요. 원래대로 쓰면 그것을 한꺼번에 믹스해서 쓴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믹스되는 게 많잖아요. 예를 들어 이게 무거울 중이다 그러면은 일천천하고 마을리가 결합된 거잖아요. 그 한꺼번에 믹스해서 이렇게 쓰듯이 저것도 붙여 쓴 것 뿐이에요. 이런 거 말고도 예를 들어 사랑자 같은 경우에는 거물현 2개에다가 마음심이 붙은 건데 이걸 한꺼번에 쭉 써서 이렇게 써버리잖아요. 그죠? 사랑자를. 그런 거 같이 방패간 2개인데 이 방패간이 하나면은 상형자를 이제 말하는데 2개예요. 2개가 있으면은 이제 뜻이 뭐가 되냐면 이게 평평하다, 평평할 견, 아니면 오랑캐 견 이렇게 나와요. 견. 그러니까 간 할 때 요거 하나만 쓰면 방패 간 그러는데 2개는 견 그렇게 나올 때 요 초성과 종성, 음을 빌려준 형성문자. 그 다음에 형성문자도 되지만은 이렇게 쌍둥이로 나오면 거의 회의문자로 보셔도 돼요. 그러니까 회의문자도 되고 형성문자도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그러면 이 글자가 또 성이 형시성을 가진 사람도 마찬가지로 이거를 써요. 좀 이렇게 흔한 성은 아니죠. 그런데 있어요. 형씨라는 성씨가. 그럴 때 형씨는 이걸 쓰는 거고, 그러면 여기 나라 이름이라 나오면서 고을이 나왔어요. 우리가 보면 나라방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고을이 나오듯이, 그러니까 과거에는 이제 조그만 나라들이 많다 보니까 이 고을을 뜻하는 부수는 고을이지만, 물론 마을, 땅 이름 이런 것도 되지만 나라 이름에서도 주로 저거를 쓴다. 이렇게 기억을 해 두시면 돼요. 그래서 이것도 주로 이제 성시자에 쓰는 거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안 하고 가긴 뭐 하고 그래서 제가 준비한 거예요. 자, 그럼 제가 준비한 이 세자 여기서 마치고 하루 쉬시고 금요일 날 또 뵙겠습니다. 지금까지 한자 삼락의 심연진이었습니다. 안녕히 계세요.